자, 8번입니다. 8번은 이 fx의 무리함수인데 얘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fx래요. 그랬을 때 y =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접할 때 a를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y = fx는 어떻게 생겼다?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어떻게 돼요? 요 놈의 역함수와 이 둘이 서로 접한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얘기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까다롭고 이 둘이 접하는 걸 푸는 건 더더욱 까다롭죠. 얘랑 접하면 얘랑 누구랑 접한다라고 볼 수 있다? y = x와 얘가 서로 접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알겠죠. 얘랑 접해야 되니까 4의 x-a의 루트 플러스 5는 x, 요거를 풀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요. 이항을 하면 요렇게 될 것이고, 그쵸? 요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16의 x-a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니까 뻔하죠. 이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26x 플러스 16a 플러스 25는 0이고 요놈의 판별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걸 풀어보시면 a가 9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9입니다. 이 정도는 뭐 풀으셔야 돼요. 자, 다음 9번입니다. 유성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다음 계획에 따라 기말고사 공부를 한대요. 착하죠? 5일만 하나, 5일 동안 어쨌든 한대요. 첫 번째는 5일 모두 수학을 한다. 엄청 착하네. 수학은 맨날 한대. 5일 중 3일을 선택해서 국어를 합니다. 적어볼까요? 5일 내내 수학을 하고 3일은 어떻게 돼요? 국어를 하고 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나머지 2일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루는 뭐를 합니까? 영어나 또는 사회를 하고 그 2일 중 또 다른 하루는 어떻게 돼요? 과학과 한문 중에 하나를 한대요. 하루에 딱 2과목씩만 공부하려고 할 때 유성이가 채울 수 있는 계획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5일 동안 수학을 한다는 건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깔아놓은 것뿐이 없어요. 아무런 제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5일 동안 수학을 하라는 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아요. 하루에 2과목씩 하는데 매일 수학을 깔았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추가적으로 한 과목만 더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국어부터 초이스를 할게요. 월화수목 금요일 5개 요일 중 국어를 할 날 3일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국어를 선택했어요. 이제 남는 이틀 중 영어나 사회를 할 날과 과학 또는 한문을 한 날을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틀 중에서 하루는 영어나 사회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과학이나 한문 하는 날이 되겠죠. 그럼 영어나 사회를 하는 날을 이제 정해졌죠. 이러면 요일은 다 정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영어나 사회를 하는 날, 영어를 할지 사회를 할지 정해야 돼요. 즉 요거는 과목의 이제 마지막으로 요일을 정해준 거라면 이 이는 영어를 할 거냐 사회를 할 거냐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하는 날 과학을 할 거냐 한문을 할 거냐를 정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건 10 곱하기 8이라서 80이 정답입니다. 예, 문제 잘 냈어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걸 넣은 것도 그렇고 약간의 페이크성으로 넣어준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좀 평이하긴 하지만 알고리즘을 잘 처리하는 문제 같습니다. 자, 10번은요. x가 a, b, c, d, e 5개고 y가 1에서 10 미만인 1 이상 10 미만인 자연수죠. 이렇게 한 자리죠. 1부터 9까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조건이야? x1, x2가 모두 라지 x에 있고 x1, x2가 다르면
F1, X2가 F1하고 FX2가 다르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이런 거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이거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그렇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겠어요. 이건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라지 x,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이면 이 fx의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8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 이제 함수의 대응 이 표를 한번 그려서 항상 해주세요. C, D, E 이렇게 5개. y가 좀 많다. y가 얼마? 1, 2, 3, 4, 5, 6, 7, 8, 9. 네, 그리고 안 그리고 생각도 생각이고 틀리는 것도 틀려요. 확실히 덜 틀려. 자, 이게 F야. 우선 1대1 대응인데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3이 돼야 돼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8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최대 최소가 되니까 3하고 8은 확정이고 나머지 이 5개가 대응할 것 중에 3, 8 확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1대1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요? 3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최소고 최대를 지키려면 요 가운데 어떻게 돼요? 4개 중에서 3개를 더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5, 6, 7, 4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3하고 8까지 해서 치역이 될 뭐를 구성을 했어요? 원소만 구성한 거예요. 이제 5개의 원소가 구성이 됩니다. 3, 8 포함 4개 중에 3개. 이제 이 5개를 A, B, C, D에 누가 누구랑 대응할지는 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5팩이 되겠어요. 그래서 4C3은 4고 5팩은 얼마입니까? 100은 120이죠. 곱하면 48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꼭 풀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이 되고 이제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풀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해서 꼭 풀으셔야지 등급 딸 수 있어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이런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갖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 생각보다 적당히 어렵습니다. 나도 이런 패턴은 사실 뭐 처음 보는데 뭐가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갈피가 안 잡혀요. 우선은 이 직선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mn의 관계도 없고 그냥 막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을 잡아갑시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생겼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얘가 직선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떠한 특징도 없어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든지, 또는 뭐 어떤 점을 지난다든지, 뭐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냥 직선이래요. 근데 이 직선이 m의 값에 얘가 막 변하더라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와 어떻게 됩니까? 교점을 가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도 하나 고정이 돼야 그림을 그려요. 근데 m은 모든 그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n을 한번 고정시키고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음대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략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죠. 자, 뭔가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것 같은데 이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0이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죠? 항상 교점이 있지는 않아요. 좀 내려볼까? 뭐 혹시나 점근선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데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항상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역시나 음이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없어요. 그죠? 교점이 항상 있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2라고 해봐. 그럼 이제 이렇게도 음수면 역시나 교점이 없어요. 항상 교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리다 보면 아는데 절편을 내려서 이런데
즉 n이 뭐 마이너스 4라 해보세요. 이런 데가 이제 n이 마사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자, 이 그래프 y절편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양수면 양수대로, 음수면 여기 어차피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항상 만납니다. 그려보세요. 항상 교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착안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도 좋아요.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n이 마3이면 마3, 즉 요점이 교점이니까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이렇게 n이 내려가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점근이 되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항상 교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독특하죠? 이거 뭐 수식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죠. 그래서 이 y절편에 해당되는 n이 누구? 마3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항상 교점이 있어요. 그래서 n의 최대값은 얼마? 마3입니다. 이 문제 독특하고요. 그림으로 아니면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물론 뭐 이게 같다고 두고 2차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하고 그 판별식에서 m에 관한 뭐다 항등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풀고 하면 또 어떻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계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찾아 나가야 되고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번입니다. 요런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의 그림이 주어졌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함수 fx를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함수 했을 때 28번 합성한 거랑 29번 합성한 거에 1을 넣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단 ac-b는 0이 아니다 라고 했네요. 자,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유리함수도 있고 역함수도 그림 보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신의 합성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고 복합적인 걸 묻기는 하지만 이 문제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선은 이 그래프에서부터 우리가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를 빠르게 찾아야겠죠. 이 그래프는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1이고 x의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 y축이죠. y축. 그러니까 x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x분의 k꼴이고 여기서 k를 잡기 위해서 한 점을 대입을 하겠죠. 여기 마침 줬죠.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0은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예요. 그죠? 뭐를 대입했다고? 마이너스 1,0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k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마 1이에요. 이거를 다시 통분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fx를 합성함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fx를 찾아줘야겠죠. 이게 역함수에서 fx, 어차피 이 둘은 서로가 역함수 관계니까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고 여기 누가 있어? 0이 있지. 그럼 요 놈의 역함수에 해당되는 fx는 요 대각선만 보자고 했죠? 여기에 있는 개수를 뭐 해요?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요. 0이 1로 오면 어차피 사라지네? 그럼 위는 마 1만 남고 여기에 있는 개수가 누구야? 마 1이죠? 그게 밑으로 오고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아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함수를 해서 뭐 28번, 29번씩 합성함수 한 건데 당연히 이런 거 뭡니까?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이 규칙성을 한번 찾아나가 봐야 돼요. 다행히 뭐 둘 다 똑같은 1을 넣으니까 한 번만 규칙성 찾으면 둘 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먼저 f에 1을 넣어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합성을 한 거에다가 1을 넣게 되면 한 번 한 거에다가 이렇게 대입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 2가 되겠죠. 그러면 F3의 1은 어떻게 돼요?
이 마 2를 여기 넣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한번 적으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 2니까 여기다 마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죠. 다시 1이 됐어요. 느낌이 오죠? F4는 어떻게 돼요? F1에 F3을 넣는 거고, 근데 F3에 1 넣은 건 1이라 했으니까 다시 F1 다시 이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뭡니까? 규칙성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이놈의 규칙성은 즉 첫 번째 것은 이거고, 두 번 한 친구는 마이고, 세 번 한 친구는 1이고, 다시 네 번 합성 함수를 한 건 이런 식으로 되풀이가 됩니다. 규칙성이 나왔죠. 그러면 당연하지만 F 28번 한 건 28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따라서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9의 1은 당연히 두 번째 그룹이니까 마 2겠죠. 따라서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5,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라서 공부하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를 이런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할 때, 점 P'도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놔서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유속여고 시험이 좀 그런데 약간 난이도의 편성이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막 첫 번째도 어려웠는데 곳곳에 또 쉽고 막 13번이면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또 좀 쉽기는 해요. 다만 이 문제는 요 말을 되게 꼬아 놓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유리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임의니까 아무 점이나 다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무거나 이 직선에 대해 대치 이동했더니 또 이 위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유리함수가 이 y = ax 플러스 b에 어떻게 된다? 대칭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업 때 배웠죠.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는 얼마? 기울기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누구를 지나요? 대칭의 중심을 지날 때라고 배웠죠. 대칭의 중심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식을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을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서 대칭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꼴을 만들어 가 봅시다.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쵸?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5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마츠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대칭의 중심이는 어떻게 생겼다? 2,5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개의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생겨서 x 빼기 7이고 기울기가 마 1이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조합은 a가 1이고 b는 이거고 얘는 a가 마 1이고 b는 마 3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